거기 토지 표시라고 나왔죠? 토지 표시 암기해야 됩니다. 6가지. 자, 몇 가지라고요? 6가지. 토지 표시 6가지 기억해 주시고, 그게 뭐냐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토지 표시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이것은 이제 측량과 무관한 3가지고, 그리고 토지 경계라든가 면적, 뭐 좌표, 요 밑에 3가지는 지적 측량과 연결되어 있어요. 6가지를 토지 표시다. 자, 공시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토지 표시에? 주소는 여기 없지? 6가지를 뭐라고 한다고? 토지의 표시. 꼭 암기해야 돼. 다음 중 토지 표시가 아닌 것 하면 곤란해야 돼. 자, 좌표는 토지 표시입니까? 예,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토지 표시가 아닌 걸 찾아라. 곤란해.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그대로 시험 문제가 뭔지 몰라서 여러분들 그러는 거지. 6가지가 토지 표시니까 이거 아닌 걸 집어넣으면 곤란하면 돼. 토지 표시. 6가지 꼭 기억해야 돼. 다른 게 들어갔을 때, 아, 이건 토지 표시가 아닌 게 들어왔구나.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필지는 토지 등록단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인위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지번은 필지에 부여한 번호, 아랍 숫자. 요 지번은 토지에 붙인 번호, 아랍 숫자. 거기 지번 부여적 하나 별표하시고, 토지 표시도 별표해 놓아야 돼요. 지번 부여적 별표하시고, 지번을 배한 단위 지역이다. 기준이 어디냐? 동리 이에 준한 지역. 동리가 기준이야. 동리. 예를 들어 여기 새롬동이니 뭐 아까 보니까 또 다른 동으로 돼 있대요. 보니까 무슨 동이야? 예? 노성 뭐로 돼 있던데? 나성동. 아, 나성동. 생소합니다. 굉장히 생소해. 제가 한번 연구를 해야 돼. 세종시 돈 벌려면 연구라고 써놨던데. 예. 이쪽으로 우리 이제 합격생들이 저쪽에서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전 방문 학생들 많이 왔어요. 전에 보니까 초기 저 천마을 때도 거기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또 변한 것 같아요. 와 보니까 제가 아는 선생님도 이쪽으로 이사 왔다고, 일산서 이쪽으로 최근에 이사 왔던데, 예, 저도 이 근처를 잘 살펴보고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한번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뭔가 변화가 많은 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엄청난. 근데 이게 똑같은 충남이지만 여담으로 제가 저기 충남 도청이 들어오는 내포 신도시에도 가서 제가 부동산 한 1년 한다고 가 있어 봤는데 먼지만 날리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고생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거기보다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도청이 이전하는 것과 정보종합청사가 이전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이제 쉬는 시간에 오후에 좀 많이 좀 돌아봐야 되겠어. 근처를. 특별히 시간 내기 어려운데 강의 나오면 좋잖아, 주변에. 자, 여기 지번 부여지역, 지번 부여지역 꼭 기억해 주세요. 지번 부여지역은 동이나 리 이에 준한 지역이다. 지번 부여지역. 이때 동, 리 이에 준한 지역일 때 이 동이나 리 할 때 이 동은 법정동을 말합니다. 법정동. 동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어요. 요 기준이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쪽 잘 모르니까 저쪽 아산 지역은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뭐 모종동 이런 동이 있는데 이건 법정동이라고 그래. 근데 행정 편의상 몇 개 동을 묶어서 행정동, 온양 1동, 온양 2동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행정상 법정동을 몇 개, 서너 개를 묶어서 하나의 동에서 관리할 때 이걸 행정동이라고 그래. 또 법정동이 너무 넓으면 잘라가지고 1동, 2동, 3동 다 잘라가지고 또 동사무소를 여러 개 설치해서 관리할 때도 있어요. 이건 행정동이고 법정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다. 지번 부여한 단위 지역. 이것을 지번 부여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다음 지목. 이 지목은 여기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했다. 주된 용도. 토지 주된 용도를 가지고 나온다. 용도 기준. 용도. 토지 형상이 아니고 뭐라고? 용도. 용도. 어떤 용도 쓰느냐에 따라서 28가지 지금 나눠놨어. 그 다음에 그 경계점과 경계 문제는 이렇게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 어떤 토지를 도면에 그리면, 자, 어떤 토지가 이렇게 토지가 있다. 이거를 저 측량을 통해 도면에 그려보면 이 도면에 그릴 때 이 토지를 실제로 그대로 옮겨 그릴 수가 없지. 왜 그대로 옮겨 그릴 수 없습니까? 토지를 도면에 그대로 옮겨 그릴 수 없어. 왜 그럴까요? 난 어려운 걸 질문하지 않아요. 저는 쉬운 거. 굉장히 쉬워. 왜 그대로 옮겨 그릴 수 없을까? 뭐 심각한 고민을 하는 척하지 마시고
땅 많은 종이가 없어서 못 그리는 거예요. 아니, 토지를 어떻게 그리겠어? 땅 많은 종이가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줄여야 돼. 줄이는 걸 축척이라고 그래. 1대1000, 즉 1000분의 1로 줄였거나 뭐 3000분의 1로 줄였거나 6000분의 1로 줄이거나 이렇게 축척.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이라고 그래. 축척, 줄인 비율. 그러면 저 토지의 경계를 측량을 통해 잡아놓고 이 경계점을 쭉 연결하면 저 토지는 이렇게 생긴 토지구나 나와. 이때 요 점, 꺾인 점도 있지. 꺾인 점으로 이루어진 이런 폐쇄된 다각형이 한 필지야. 한 필지인데 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 선이 뭐다? 이게 토지 경계야. 경계. 선이 가다 한 번씩 꺾인 점, 굴곡점들이 나오지. 꺾인 점들. 요걸 꺾인 점들 뭐라고 한다? 경계점. 자, 이걸 경계점. 주의할 것은 토지 경계는 땅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의 경계는 어디에 없다고? 땅 위에 없어. 땅 위에는 뚝이나 담장, 펜스는 경계가 아니야.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도면인 지적도나 임야도 이 도면상에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뭐다? 선. 요 선. 요게 경계야. 지적의 경계는 뭐라고?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토지에 가서 뚝이 잘못됐네, 담장이 잘못됐네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땅 싸움은 해결 날까 안 날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에 전쟁을 하는 거야. 개인 간엔 살인사건이 나는 거고 사망에 사망. 그러니까 토지 경계를 확정할 때는 경계는 아까 지적 국정주의에 따라 국가 지적 측량을 통해서 도면에 이 선호 다 등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싸울 필요가 없지. 만약 도면에 이렇게 10번지, 11번지 이 두 가지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가 등록이 됐다면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 뚝이 여기 있다가 이게 뭐 비가 와서 없어서 이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 뚝이 여기다 싸울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면 돼?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측량하면 돼. 복원시키면 돼. 해결 다 끝나는 거예요. 국가가 결정했잖아요. 다. 개인 간에 싸우는 게 아니고. 경계본 측량 같은 걸 통해서 이 경계를 지상에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배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 여기가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싸울 필요 없지? 그럼 뭐 하면 돼? 경계 측량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비용 너도 분쟁이 생기면 반분해서 그냥 경계 측량하자. 측량비 내가 측량하면 딱 끝나지. 뭘 싸워 힘들게. 그죠? 예. 언성 높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배운 사람이 이기는 거야. 측량만 합시다 하면 끝나버려. 그래서 경계는 어디에 있는 경계이기 때문에 뚝이나 담장이나 펜스가 경계가 아니고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게 경계야. 알았어요?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어디에 있다? 도면에 있어. 땅 위에 없어. 지상에 없어. 이거를 정확히 알아둬요. 경계. 그리고 경계하다 꺾인 점들, 요 굴곡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경계점. 그래서 거기 보면 경계 뭐라고 나왔어요? 경계는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역공부에 등록한 선이 기준이야. 선. 그 다음 경계점은 자 필지를 구간 선의 즉 이 경계의 굴곡점 꺾인 점이다.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 이렇게 도면에는 도해 형태. 도해라는 게 뭐야? 그림으로 그렸다. 유명한 채색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 쭉쭉 그어놨단 말이야. 흑백으로 해서 이 도해 형태로 표시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알아보면 되고 면적은 이 토지 넓이 전체 넓이 이런 걸 뭐라 이 넓이 이 면적은 토지 뭐라고 나왔어? 수평면상 넓이. 수평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이 땅이 현장에 가보니 이렇게 굴곡 있는 임야야. 그렇더라도 이걸 등록하면 이렇게 도면에는 요 입체 관계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그냥 이렇게 수평면밖에 앞에 안 나와. 그럼 면적은 뭐냐? 요 지표면을 따라간 넓이가 아니고 요 도면 안의 넓이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수평면상 넓이. 즉 이걸 완전히 수평 딱 자른 넓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산출하는 거야? 땅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도면에서. 알았어요? 면적은 뭐다? 토지 수평면상 넓이.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고 뭐라고? 수평면상 넓이. 지금 미터법을 써서 제곱미터로 표시해 줍니다. 자, 토지동 별표 3개. 토지동 별표. 왜냐면 이건 일반 세속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동은 지적에서만 쓰는 고유한 용어예요. 그래서 거기 혹시 이동이라고 한자로 표시해 줬죠.
자, 우리가 토지의 이동하면 이게 한자가 이렇게 썼어. 이사 간다 할 때 이렇게 써야 돼. 이사, 움직인다. 움직일 때 이렇게 쓰겠지?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토지를 움직이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한사 퍼서 이쪽으로 옮기면 토지 이걸 이동이라고 하겠지. 흙을 운반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나 여기서는 흙을 운반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 토지의 이동이다. 요 개념을 그대로 알아둬야 돼.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자,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고 했지 아까? 6가지. 이게 뭐야? 소재, 지번, 지목 저기 써놨죠. 경계자, 표면적. 이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새로 정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3가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 개념 요소가 다 언급돼야 돼요. 자, 그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했어. 그럼 만약에 토지 소유자 주소를 변경했어요. 토지 이동입니까? 토지 이동이에요? 이 토지 표시가 몇 개 있다고? 6가지. 여기에 소유자 주소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토지 이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를 변경했어. 토지 이동입니까? 여기 공시지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걸 새로 정하나 변경하나 말소하더라도 토지 이동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뭐를?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나 말소하는 것만이 뭐다? 토지 이동이에요.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이동 사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른쪽에 29페이지에 보면 신규 등록이 나와. 신규 등록은 이건 일상적인 용어로 이해해도 됩니다. 신규 새롭게 등록한다는 얘기죠. 그럼 새롭게 등록한다는 것은 기존에 등록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안 된 걸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등록된 땅은 신규 등록이라는 말 쓰면 안 되지. 그 토지를 잘랐어. 분할했어. 요 10번지 토지를 분할해서 잘랐어. 요거를 아까 500제곱미터를 절반을 자르면 요쪽 부분을 신규 등록할까? 이건 이미 등록됐던 땅이니까 신규 등록이라는 말 쓰면 안 돼. 등록이 안 된 땅을 처음으로 하는 거야. 그럼 등록이 안 된 땅을 처음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땅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 올라옵니까? 바다를 막는 것밖에 없어 현재는. 그걸 바다를 막는 거 뭐라고 한다? 공유수면 매립. 알았어요? 바다 아무나 가서 막으면 안 돼요. 서해안에 놀러 갔다가 갯벌 체험하고 나오다 보니까 땅이 넓은데 4km, 8km까지 갯벌이 있어. 그 갯벌은 등록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아까 안 된다고 했지? 어딜 등록한다고 했어? 최대 만조위선 위에. 물이 들어오면 다 잠겨. 그거는 토지가 아니에요. 바다에 그냥 바다. 영해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면 매립하려면 아무나 막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막으면 형사처벌되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요. 국가로부터 매립 면허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돼. 현대에서 막은 저 간척지 있어요. 큰 간척사업. 이런 건 국가에서 돈을 내고 다 면허를 받아 공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바닷가에 가서 돌 갖다 포크레인 놓고 쭉 막아놓고 여기 내 땅이다 해도 큰일 납니다. 나중에 원상복구 해놓고 벌금형 맞아요. 자, 이렇게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처음으로 생겼어. 그럼 뭐 한다? 신규 등록하는 거예요. 그 신규 등록은 그냥 개념, 일상적 개념 이해해도 금방 틀리진 않아. 그 다음 거기 보면 뭐가 나올까? 등록전환. 다 토지 이동 사유들이야 이게.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 중요 별표하시고. 등록전환 뭐냐 물어보면 등록을 전환한 거다 하면 땡. 1년 더 공부해야 돼. 등록전환 뭐다? 그 말 그대로 이해해야 돼.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 토지대장 지적도로. 이렇게 거꾸로 가면 다 틀려. 토지대장부터 말하면 다 틀려.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다시 임토수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 토지대장 지적도로. 그럼 여러분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더 가치가 있을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가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자, 여기 세종시가 여기는 막 섞여 있잖아. 이 아파트를 치는 이 시내 땅은 전부 다 토지대장에 등록됐을까? 임야대장에 등록됐을까? 토지대장에 등록됐어요. 지적도가 만들어졌고. 그럼 저쪽에 장군봉이 있는 저 뭐야 이쪽 있죠? 거기에는 그 이렇게 산. 이건 어디에 등록됐을까? 임야대장에 등록됐어. 여기 산에 있는 땅과 이 시내에 있는 땅 중에 어디가 이용 가치가 높아?
이게 부가치가 높은 거야. 그러면 이 산을 들여다 여기다 놓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 변두리 야산이 있었는데 산지관리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형질병 공사를 해서 이걸 여기 아파트를 지라고 다 까버렸어. 이렇게 이걸 형질병에서 그럼 더 이상 임야가 아니잖아. 그럼 이것은 임야대장에 더 이상 등록할 필요가 없어져. 그럼 요걸 다시 측량해서 토지대장을 만들어야 돼. 측량해서 지적도를 만들고 토지대장을 작성해야 돼. 그러면 요 토지는 종전에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다가 다시 뭐로 바뀌었다? 토지대장 등록지로 바뀐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등록전환. 이해돼요? 등록전환 반드시 순서 뭐라고? 임토 이렇게 가야 돼. 거꾸로 가면 다 틀려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 이거는 불가역적.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꾸로 못 가. 이거는 진시황이 나오면 가능해. 내가 세종시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산을 들어다 이거 엎어버려. 그러니까 여기다 산을 만들어서 다 없애버렸어.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겠지.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역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만 뭐다? 등록전환.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나 합병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분할 나누는 것인데 어떻게 나눴다?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 나눠 등록하는 거. 합병도 어렵지 않아. 거꾸로 하는 거지. 분할을 거꾸로 하면 합병이죠. 어떻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야. 중요한 건 합병에 반드시 여기다 써놔.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지적 측량 X. 합병이란 말에 측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시험 문제 단골 메뉴야. 아무것도 물어도 지문 중에 합병은 측량을 통하여 나와서 무조건 틀렸어. 지적 측량 이 말이 들어가면 그건 정답입니다.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줘요. 거의 해마다 지문에 하나씩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한다고 했어? 그럼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여기 밭이야. 요걸 평탄 잡아서 여기다 집을 져버렸어. 지목 바뀌었을까요? 대로? 요거를 헐어버리 이렇게 평탄하게 해놓고 여기다 집을 졌어.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집 졌어. 대지로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용어정을 잘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라 했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형질 변경에서 집을 졌다면 지목을 변경할 사유는 생겼지만 지목 변경이 안 됐어. 왜 안 됐다? 바꾸어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언제 효력이 생겨? 바꾸어 등록해야 돼. 장부에, 지적 공부에. 알았어요? 이게 아까 5대 이념 중 뭐야? 지적 형식주의에 따라. 지적 등록주의라고 했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야. 지금 이런 것은 지목 변경할 사유는 생겼지만 지목 변경이 된 게 아니다. 지목 변경은 바꾸어 등록해야 지목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축척 변경 또 별표하시고, 축척 변경이 뭐냐 물어봤을 때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땡, 또 다시 공부해야 돼. 축척 변경이란, 자, 첫째 밑줄 지적도에서만 문제. 임야도가 아닌 어디? 지적도에서.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란 말이 나와야 돼. 지적도에서. 임야도란 말 쓰면 안 돼.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작은 축척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한다. 여기서 작은 축척 큰 축척 개념이 뭐냐? 축척이라는 아까 뭐라 그랬어? 줄인 비율이라고 했지? 땅을 그대로 옮겨 그리지 못해요. 땅 많은 종이 없어 그런다 했지? 줄여야 돼. 1000대 1로 줄이거나 뭐 3000대 1로 줄이거나. 그래서 만약 축척이 500분의 1로 줄였다, 뭐 1000분의 1로 줄였다, 뭐 3000분의 1로 줄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축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적에서 쓰는 축척은 총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자, 500분의 1과 1000분의 1 중에 어디가 큰 축척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어디가 큰 축척에, 이것도 헷갈리는 분이 있어. 대축척, 큰 축척이란 어딜 말한다? 그래요. 이게 상식이 이게 맞아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게 큰데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덜 줄이고 많이 더 많이 줄였어. 그러니까 도면이 더 자세한 것은 이쪽으로, 이게 다 자세한 거야. 이건 소축척이고 둘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거지.
이 둘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축척이야? 여기가 큰 거고 여기가 작은 거야. 즉 축척 분모가 커질수록 소축적이야. 그러면 작은 축척에 큰 축척 간다는 어떻게 바꿔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게 작은 축척에 큰 축척 하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오면 안 돼.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문제되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만 말한다.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 이렇게 했으면 이제 넘어가고, 자, 그 밑에 기출문제 한번 잠깐 보세요. 29페이지 맨 하단.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용어 정의를 봤으니까 이제 알 수 있어. 1번 토지 표시라 함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까지 나왔죠? 2번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보는 단위지역으로서 어디를 말한다? 동리에 준한 지역. 3번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지형에 따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된 용도에 따라 간다 했지, 주된 용도 지형이 아니라 주된 용도. 이런 개념을 살짝 바꿔놓습니다. 이런 정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경계점은 아까 굴곡점 찾으라고 했지. 굴곡점.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렇게 용어 정의를 물어볼 때 배운 항목 그대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역 측량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어딜 보시냐면 50페이지 넘어갑니다. 토지 표시 결정. 자, 거기 1번. 자, 조사 등록 주체로 나온 것은 법 64조 제1항 2항을 나열한 건데 상당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자, 거기 주체에 대한 분. 자,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에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저 혼자만 읽은 것 같아? 같이 읽자 했더니 여러분 손에서 읽어봐야 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첫째 그 64조 1항이 앞에 나온 부분이야. 자, 토지 등록 주체 아까 누구라고 했지? 아까 토지 등록 주체는 누구라고 했어? 국가가 했지? 국가 중에 누구라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한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슨 토지를 등록했지? 모든 토지, 우리나라 땅이면 전부 다 빠짐없이, 이런 얘기야. 모든 토지, 관리하는 토지나 이런 게 아니고 개별 토지가 아니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뭘 등록하라고 했지? 필지별로 토지 표시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청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뭐라는 거야? 의무야, 의무. 장관,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어.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하라. 국장이. 근데 2항에 가보니까 2항을 나열한 거야. 현실적으로 아까 뭐라 했지? 장관이 바쁘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누가 움직인다? 소관청이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밑줄 치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아까 토지 이동이 뭐라 했어?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뭐 신규 등록한다, 분할한다, 합병한다, 지목 변경한다, 이런 게 다 토지 이동이야. 이런 사유가 생길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해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해라. 그런데 아까 직권등록주가 또 나와. 그래서 다만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청량에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거야. 직권등록주 이념을 거기다 또 규정한 거예요. 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오른쪽에 23일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는 문제야. 그 해마다 한 번씩 이 지문을 응용해서 문제 냅니다. 거기 괄호 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이 조문 그대로 옮겨놓고 괄호 안에 집어넣으라겠어. 자, 누구는 무엇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는 국가한테 했다 그랬지. 누구야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라고 했어 아까? 모든 토지라고 했지. 그러니까 앞에 장관, 그 다음에 모든, 이게 들어가야 돼. 모든 토지. 장관, 모든 토지, 이게 들어가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장관이 바쁘다 보니까 토지 이동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아까 거기 경계좌표는 디귿에 뭐가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다고 했지. 이용이 아니고. 토지 이동이란 토지 지적에 쓰는 고유한 용어라고 했지. 지적에 토지 이용을 쓰면 다 틀려요. 토지 이동이야.
이거 이동을 용으로 바꿔 많이 출제합니다. 이용이란 말 쓰질 않아.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해라? 소관청이 결정해라. 시장군 수청장이 결정해라. 요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 순서를 알아둡니다. 첫째, 거기 직권의 조사 등록 절차 밑줄 맞춰 1번에 자 먼저 하려면 맨 밑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밑줄 딱 치고 계획부터 세워야 돼요. 시군구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시군구별로 토지 이동 조사 현황 계획 수립. 두 번째, 계획을 세웠으면 뭐 해야 돼?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해야 되지.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이동 조사를 했으면 뭘 작성하냐?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이라고 다음 했어요. 거기다 기록해줘. 2번 뒤에다가 이동 현황 조사 뒤에 화살표하고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 그래서 거기 보면 조사하고 조사부에 쓰라기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보면 뭐가 나와? 이걸 지적공부에 정리할 때는 뭘 작성하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밑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4번 끝에 지적공부 정리 밑줄 치고. 자,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 순서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거의 이것도 해마다 한 번씩 나왔어요. 순서 제일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수립하라. 자, 계획을 세웠으면 다음 절차 뭐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하라. 조사를 해라. 조사했으면 이 내용을 갖다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에 앞서 뭘 작성한다? 여기에 특이한 용어가 나오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결의서라는 것은 변경 전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공부 정리 절차. 이 순서로 진행된다. 이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수립하는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이때 수립하는 계획이 뭐다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인데 요거를 토지 이용으로 바꿔 출제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이런 용어 쓰질 않아. 이거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조사 실시하고, 조사했으면 조사부에 기록해주고,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장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행 떠날 때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올 10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10월달 시험 끝나면 유럽을 한번 여행 가야지. 동남아로 여행 가야지. 뭐라는 거 지금? 계획을 세웠어. 어떤 사람은 저는 계획이 없이 가는 대로 여행하랍니다. 가는 대로 무전 여행하겠다. 그것도 계획이야. 그 계획을 세운 거야. 계획을 세웠으면 뭐 해야 돼? 여행을 떠나야지. 조사한다는, 여행, 실행을 옮긴다는 거야. 가서 여행 떠나다 보니까 아니 이런 풍경은 한 번 보긴 너무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한다?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거기다 메모도 해가지고 오야 돼.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 사진첩에 정리하려면 배열해야 돼. 이걸 어디다 결정할 것이냐, 앞에다 놓을까 뒤에 놓을까. 예를 든다면 이걸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순서를. 그리고 정리하는 거야. 요 순서를 생각하면 그냥 다 맞아. 지적은 순서를 물어볼 때 제일 먼저 계획이 맨 앞에 되는데 계획을 뒤에다 놔서 다 틀리지. 계획이 중간에 들어갔어. 그런 게 어딨어. 계획은 맨 앞에. 계획,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조사부 작성, 그 다음에 결의, 정리. 이 순서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4회 때 나왔고, 그 이후에 나온 게 뭐냐, 이거 매년 수립해야 될 계획이 뭐냐, 이게 뭐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야. 이걸 토지 이용으로 바꿔서 또 출제했어?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자, 요 순서만 알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토지 등록 단위, 등록 단위. 1시 반까지입니까 수업이? 예? 1시 반까지? 좀 쉬고 올까? 그냥 계속 나갈까? 어때? 아직 적응이 덜 됐죠? 언제부터 수업했어요 여러분들? 11월 달부터 했어요? 일주일 내내 수업했어요? 아니지, 1차만 했죠? 아, 1월 달 들어와서 이제 일주일 나오는구나. 그죠? 아직 적응이 덜 됐어. 매일 수업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